안녕하세요. 2023년 변호사 시험 문제 오늘 풀어보는 날입니다. 자, 오늘 칠판이 아무것도 없죠. 네, 제가 오늘 그 연결해야 될 노트북을 깜빡 잊고 못 갖고 와서 오늘 이렇게 검은색 그냥 백지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휴대폰으로 파일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이 문제 파일을 보시면 아마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강의를 하려는 이유가, 제가 요즘 이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드시 찍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시선이 이 문제를 저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나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풀어볼 문제는 6번 문제. 여러분들 아마 커뮤니티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공범과 관련된 문제예요. 공범에 대한 문제고, 이 공범과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험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형법 총론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가장 좀 중요한 토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지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자, 이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손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거잖아요. 그죠? 신분과 공범에 대한 내용.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가담했을 경우에 우리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신분자와 비신분자에게 함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경우에 신분자의 종속이 돼서 결국은 공범이 성립하고 처벌된다. 그래서 33조 본문이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33조 본문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물수수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없다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1번 문제는. 자, 옳은 거를 우리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건 진정신분범이죠. 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따라 33조 본문이 적용되고, 이건 뭐죠? 연대적이다. 연대적이니까 결국 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모해의 목적을 가진 갑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을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 종속성에 따라 갑에게는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볼게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고, 이거 뭐죠? 모해의 목적. 이거는 부진정신분범이죠. 진정신분범이라는 거는 부진정신분범과 달리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부진정신분범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법 33조 단서가 적용돼서, 자,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거죠. 단서. 연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했을 때는 이 신분자에게만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세 번째는 자,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 초안을 작성한 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 보조 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건 뭐예요? 공문서 작성권의 보조자. 이 보조자에게 과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보조자. 자, 우리 판례는 보조자에게도 정범적 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보조자에게도. 따라서 결국은 이 보조자에게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왜냐면 이 허위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위 사실을 모르는 작성권자. 그러면 이 신분자, 이 모르는 작성권자, 이 사람은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한 거죠. 보조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보조자에게도 성립한다. 3번도 틀렸어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분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신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의 배임 행위를 교사했다. 자, 이건 뭐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분자를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고 그것이 교사의 형태로 된 거죠. 교사의 형태로. 따라서 이 경우에 뭐죠? 33조 본문이잖아요. 33조 본문. 이거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이고 33조 본문이 적용되고 따라서 연대적인 것이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죠. 4번도 또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갑이 자신의 동거가족 을에게 자신의 도피시켜달라고 교사한 경우 을이 갑과의 신분관계로 인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이건 뭐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갑이 자신의 동거가족 을에게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은 뭐죠? 을은 신분관계로 해서 처벌될 수 없어요.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는데 책임이 조각되는 관계잖아요. 이 을은. 그죠? 책임. 친족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우리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종속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다?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범위 도피죄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도피시켜달라고 우리에게 교사하는 거.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니까 범위 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답이 5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고 진정신분범이고 33조 본문이 적용되고 연대적으로 적용돼서 업무상 배임죄 아니죠? 맞죠? 맞나요? 잠깐만요. 그렇죠. 업무상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모해의 목적이죠. 모해의 목적은 일단은 이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거고 부진정신분범이죠. 예, 부진정신분범이고 따라서 33조 단서가 적용되고 독립적으로 적용돼서 신분자에게만 모해의심 표시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 보조 공무원에게도 간접 정범의 정범 적격이 있다. 그래서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게 된 거니까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역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고 진정신분범이죠. 업무상 배임죄. 이번엔 아까는 여기서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담했지만 이번에는 교사범의 형태로 가담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연대적으로 적용되고 33조 본문이 적용되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죠. 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하더라도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니까 거기 적용이 돼서 종속성의 원칙에 따라 이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도피하게 한 행위 이거는 방어권의 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 도피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